오늘 레고캠 바이오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로 일반 주주들은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한 가격이 지금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오리온 주주로 하려면 두 가지가 불안할 것 같습니다. 레고캠 바이오가 오리온에 인수된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 뉴스를 이제 보고요. 미국 같으면은 바이오텍이 특정한 기업에 인수가 되는 경우에는 대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 최소한 30%에서 보편적으로 본다 그러면 40에서 50%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될 만한 그런 좋은 그 기술력과 그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미리 들어가서 그 주식을 샀던 주주들에게는 매우 행복한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레고캠 바이오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내용은 오리온이 레고캠 바이오 사이언스를 대주주로 이제 올라섰는데 결국 이제 기업을 인수하게 되는데 제3자 유상증자 배정으로 일정 부분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창업자 지금 대표이사인 김용주 대표의 그런 지분을 일정 부분 구주주를 인수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3자 배정으로 한 부분은 그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로 들어가고요.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김용주 대표가 매각하는 그 대금은 김용주 대표에게로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이제 개인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내로 유입되는 자금은 4,700억.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수하는 그 제3자 배정 가격인데요. 가격이 5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가하고 거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렇게 그냥 볼 수 있고요. 구주주를 매각하는 김용주 대표가 매각하는 그 가격도 5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가격들에서 매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전혀 붙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가격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그런 가격에 제3자 배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주식이 넘어가게 되면 회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리온으로 지금 인수가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기업이 넘어갔는데도 기존에 투자했던 주주들은 전혀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회사는 넘어갔는데 경영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공신한 것을 보면 계약 이후에도 경영권 변경 없이 양도인들의 경영권은 지속됨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김용주 대표는 향후에도 경영권을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분율에 있어서는 금년 1월 15일 기준으로 최대 주주들의 전체 지분율을 보면 10.44%입니다. 그러니까 10% 남짓 있었던 거죠. 김용주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영권에 대해서 우려감을 좀 느꼈다. M&A에 대한 우려감을 느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김용주 대표 개인 지분율은 이번 거래를 통해서 8.54%에서 4.31%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기존에 투자를 했던 우리 일반 주주들은 CEO가 바이오텍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CEO들이 주도권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아마 레고캠 바이오도 사고 다른 기업들도 샀을 겁니다. 그런데 지분율이 8%에서 4%로 줄어드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게 다 팔고 언젠가는 그냥 금세 나갈 수 있는 지분율밖에는 안 남았구나 라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일반 주주들은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증자한 가격이 지금하고 비슷한 가격입니다. 오리온이 인수하지 않았을 때하고 오늘 오리온이 인수했을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지금 경영 환경이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 딜은 기존 일반 주주들에게 좀 아쉬운 딜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오리온 주주로 하려면 두 가지가 불안할 것 같습니다. 오리온은 오리온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논리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초코파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갑자기 이해하지도 못하는 ADC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여기에 투입될 것이고 또 ADC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학습도 되어 있지 않는데 의사결정이 잘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하면서 핵심 인물인 김용주 대표의 지분율이 4%로 낮아졌다는 겁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김용주 대표가 여차하면 다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자체가 상당히 완결이 됐다 하더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ADC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김용주 대표의 지분율이 거의 5% 이하로 낮아졌다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오리온을 많이 갖고 있는 주주들은 굉장한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딜을 통해서 김용주 대표가 그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 JP 모건 뿐만이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굉장히 ADC가 활발하게 빅파마들에게 인수 합병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요한 모달리티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빅파마에게 인수되었기 때문에 연구개발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돈을 풍부하게 이제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김용주 대표께서는 향후 5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쟁 상황에 있어서는 이 시기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맞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1년에 2천억 원씩 돈을 계속 이제 써야 할 것 같은데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경영권을 일단 안정적으로 넘기면서 자금을 확보하고 대신 경영권은 유지를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상적인 그런 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율이 급격히 낮아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을 충분히 했는지에 대한 그런 점들은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앞으로는 김용주 대표가 낮아진 그 지분율을 가지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경영을 해 나가면서 또 경영 성과를 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